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치과대학에서의 거꾸로 교실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릴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치과대학의 교육의 좀 특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의 짧은 이제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제 과목들이 있고요. 임상 과목과 기초 과목들이 있고 관련된 과제, 그리고 실제 병원에 들어와서 옵저베이션, 그리고 직접 자기 환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크라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직접 기공도 하고 보철 제작도 해야 되는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학년이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프로그램 1대 100 보는 것처럼 1대 7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뭐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스러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고민이 있다거나 성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일지라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끌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워낙 학생들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치의학 과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고요. 이번에 센터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좋은 이제 펀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번 2015학년도 1학기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한국 내에서도 이 플립드 러닝 내지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말로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많은 책과 이 다큐멘터리들이 제작이 되었고 현재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150년의 교육 역사를 뒤집는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한 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플립드 클래스룸 내지는 플립드 러닝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서 복습을 하거나 숙제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 플립드 클래스룸에서는 교사가 미리 올려놓은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오고 실제 강의 시간 중에는 협업과제나 숙제, 퀴즈, 토론 등을 통해서 훨씬 더 깊고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플립드 러닝,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방법입니다. 생각만큼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라고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 내에서는 치의학 교육에서 이 플립드 러닝을 도입한 사례가 없어서 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 오프라인으로는 클래스룸은 교실은 이미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동영상을 어딘가 올려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검색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활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 구글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글 클래스룸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교실 내에서 종이를 사라지게 만들고 학생들이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만 하나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듣고 또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고 반복 학습하면서 자기의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서비스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공교육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한 학기 사용해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사에게만큼은 학년별, 그다음에 학기별, 연도별 강의 자료들, 성적표들 이런 것들을 모으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와 보관이 매우 편하였고 혹시 도난이라든지 손실되는 것들 없이 백업이 늘 된다는 점이 아주 편한 점이었고요. 굳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태블릿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자료를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채점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평소에는 손들고 질문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댓글과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어진 과제 내에서는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플립드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이용한 플립드 클래스룸을 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제가 이 dent.dku.edu라고 하는 치과대학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 서비스에 신청을 하고 받은 화면이고요. 외부에서는 제가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들이 dent.dku.edu이기 때문에 이게 gmail인지 잘 모르지만 실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gmail과 구글 드라이브,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구글이 교육시장을 아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구글 드라이브 1테라짜리를 하기 위해서 뭐 만원 내지는 2만원씩 돈을 내고 있는데, 이 교육 계정을 갖고 있게 되면 모든 학생, 모든 교사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저장 용량을 무제한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 중에는 요것 때문에라도 되게 잘했다라고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든지 레포트 같은 것들이 구글 도큐멘트를 이용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출하는 그 즉시 제가 받아볼 수 있고 거기에 코멘트를 달고 성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와 그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찾아봐라 라고 하고 싶은 많은 좋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링크를 바로 연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매우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에 저희가 진행한 이 연구 부분은 이 투함 크로스오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명의 다른 교수가 2개의 다른 과목을 이 플립드 클래스룸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어떤 과목과 어떤 교수법이 어떤 교사가 이 플립드 클래스룸에 적합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였고, 조금이라도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 내에서도 중간고사 이전과 이후로 과목을 나누어서 이전에는 플립드 클래스룸, 그리고 이후에는 예전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하고, 또 문호진 교수님은 거꾸로 중간고사 전에는 강의식 수업을, 중간고사 이후는 플립드 클래스룸을 진행을 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말고사를 각각 동일한 형태로 객관식과 TF로 해서 채점이 객관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구글 클래스룸의 도메인 사이트고요. 왼쪽은 이제 고전과, 오른쪽은 제가 개설했던 치주과이고, 고전과 문호진 교수님의 고전과 이제 강의실이 되겠고, 이쪽은 제가 이제 개설했던 치주과의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댓글을 올리고 질문을 올리면 저희가 바로 이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코멘트를 계속 달아줌으로써 실시간 교류가 가능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이 플립드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학생들이 미리 동영상을 보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처음 해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마침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아프리카랑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뭐 이런 게 좀 뜨고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호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서가를 배경으로 되게 멋있게 잘 찍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와 실제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미리 듣고 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는 뒤에 배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꼭 다시 좋은 배경을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교사가 틀리다 보니까 이 스타일도 틀리고 해서 학생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판서도 직접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 15분에서 20분짜리로 강의를 압축을 해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오게 되면 수업 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믿어야겠지만 학생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봄으로써 그 동영상을 꼭 보고 올 수 있도록 약간의 강요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강의 중에는 강의를 이제 다 듣고 온 학생들을 토대로 토론관,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강의를 복습을 해주면은 실제 학생들 입장에선 강의를 2번 듣고 시험까지 본 거기 때문에 그날 과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이해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 퀴즈의 방법은 이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제가 미리 퀴즈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5문제 정도로 퀴즈를 받고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소크라티브 앱을 다운받으면은 이제 제가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DK 페리오라는 방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70명이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시작해서 동일한 시간 내에 퀴즈를 보고요. 이제 제 화면에서는 이 70명의 이름과 그 학생들이 각각 하고 있는 답들이 보이고 정답은 초록색으로, 오답은 빨간색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까지 확산이 되니까 교사가 정말 편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퀴즈를 끝나면은 제가 이 화면을 띄워놓고, 물론 이름은 가리고 이제 띄워놓고 이 오답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살짝 놀리면서 재밌게 오답이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정답인지 이제 쭉 70명 거를 훑어주고 나면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강의에 대해서 흥미 유발도 좀 되고 다음에 시험 잘 봐야지라는 동기 유발도 되고 해서 점점 더 괜찮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바로 이제 어제 기말고사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집계가 모두 완료되진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설문 결과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강의법과 거꾸로 교실을 비교했을 때 왜 배움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답에 70명 중에서 무려 60명이 매우 만족 내지는 만족을 함으로써 아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유들을 보시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돌려서 두 번, 세 번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미리 예습이 잘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인강 생각이 나서 재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와 아무래도 친숙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밥 먹다가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친구랑 놀 때 잠깐 멈추고 또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은 건너뛰고 뭐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10분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연 그 과목에 어떤 흥미 유발이 좀 되었는가라고 봤는데 아까처럼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거의 절대 다수의 65명의 학생들이 보통 내지는 그렇다라고 함으로써 그 강의에 대한 어떤 흥미 유발이 상당히 많이 진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논문들을 조금 찾아보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거꾸로 교실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스마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아마도 거꾸로 교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셀프 다이렉트는 자기 주도형입니다. 자기가 자기 시간을 내서 오늘은 5분 보고 자기 전에 10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공부를 해오고 필요한 책을 찾고 들어와서 퀴즈를 보고 친구들과 토론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고요. 또 요즘 젊은 학생들은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것을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퀴즈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꼭 남의 거 푸는 것처럼 아주 그냥 막 시험을 신나게 보는 걸 보면서 시험을 웃으면서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적응성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들과 좀 틀린 새로운 테크닉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적응함으로써 이 스마트한 부분에서 이 거꾸로 교실이 앞으로 저희 치과연합 내지는 다른 학과에서도 분명히 적용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강의를 해보진 못했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시범적으로 적용해본 결과 몇 가지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깊이도 있고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꾸로 교실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동영상은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좋고, 최대한 그림과 동영상과 재밌는 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의 관심을 좀 유발을 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동영상을 몇 명 봤는지 카운트가 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70명인데 동영상 뷰는 한 130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번 본 친구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게 90이 되고 나중에는 45가 돼가지고 이게 학생 수보다 동영상 수가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같이 모여서 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랬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쨌건 퀴즈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의 전달, 지식의 전달보다도 학생 한 명 한 명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점을 가지고 저는 댓글로 내지는 이메일로 학생들이랑 좀 더 교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장 즐거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치과 공부 되게 지루하고 너무 많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신나게 보고 신나게 시험 치고 신나게 즐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동기부여가 잘 돼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은 부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배웠던 걸 토대로 좀 더 나은 거를 다음 학기에는 좀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행한 부분과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는 논문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이러한 노하우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좀 나중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